하면서 여기를 이제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란 제품이 유통되도록 계기를 만든 사람에게 직접 보상해주는 유통 시스템이다. 판매라기보다는 가르치는 비즈니스다. 그리고 온갖 편견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첨단 기술 발달과 함께 계속해서 진화하며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실제로 현재 미국에서는 100조 원 이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통해 유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판매라는 것보다는 나누는 거다라는 것을,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다라는 게 책 속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잘 판매하는 세일즈맨보다 잘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더 잘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대개 광고하기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는다. 대신 입소문을 통한 구종 광고를 노린다.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광고비에 투자할 돈을 제품과 제품 개발에 투자하기 때문에 일반 점포에서 판매하는 경쟁 제품에 비해 품질이 우수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크게 성공하는 원동력은 후원에 있다. 판매하는 게 아니라 후원에 있다. 책 제목이 2 곱하기 2는 6이잖아요. 왜 2 곱하기 2는 6인가? 이게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의 신비한 공식이죠.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과 그들을 훌륭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의 중요성, 그러니까 팀워크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2 곱하기 2는 왜 6이냐? 여기 보세요. 동그라미가 2개가 있죠? 이 2개가 각자 2명씩 소개하니까 총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됐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신기한 공식이에요. 4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시작했던 2명이 있기 때문에 6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의 법칙이 아닌 무배 법칙, 대가의 법칙이다. 2명으로 시작했을 때 3단계까지 내려가면 30명이지만 5명으로 시작했을 때 3단계까지 내려가면 780명입니다. 총. 그러면 5명하고 2명하고 차이가 몇 명이에요? 750명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PM은 5명으로 출발해라. 근데 100명을 해도 상관없죠. 내 능력과 100명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최소 5명은 도와줘라. 그래서 우리는 5명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이론과 PM은 이 실제가 똑같습니다. 이 이론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합의 법칙이 아닌 겁의 법칙, 배가의 법칙이기 때문에 일반 사업하고 다르다. 일반 사업, 베테랑 세일즈맨이에요. 저쪽 일일에 혼자 10명을 만났어. 아주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너 혼자 너무 잘해. 2일째 20명을 만났어. 3일째 30명을 만났어. 그러니까 날마다 10명씩 더하다 보니까 숫자가 이렇게 많아져서 7일째 70명이 된 거예요. 나 혼자 날마다 10명씩 만나가지고 8일째 어떻게 됐다고요? 병원에 8일째 입원했어요. 병원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혼자 능력이 탁월해서 열심히 하다가 8일째 병원에 입원했다.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2명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처음에.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잖아요. 사장님들 배워서 전부 다 똑같이 파트너한테 이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2명이 2명한테 가르치면 각자 2명씩이니까 6명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 6명이 또 2명씩한테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7일째 254명이 됐어요. 70명하고 254명의 차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254명이고 숫자도 늘고 8일째 어떻게 됐다? 여행 갔다. 여행 갔다. 8일째 많이 내가 복제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일 안 해도 돼. 여행 갔다. 그래서 혼자 열심히 일하는 노동소득이고 일반 사업은 PM은 권리소득인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래서 내가 잘 배워서 좋은 복제본이 돼서 나 같은 복제본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우리한테는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혼자 못 가르치니까 시스템 안에서 함께 배우고 어디에선가 깨우칠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제품 애용하는 거 내가 써봐야지 체험담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비즈니스 배우기, 전달하기, 후원하기, 후원 방법 안내하기 이게 우리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품의 좋은 점, 그 체험담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우리가 체험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 제품을 써보도록 해야 된다. 내 사업이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써보고 체험담을 이제 내 구성원들과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것. 체험담 함께 나누는 게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생각을 바꾸세요. 당신은 결코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매일 10,000원 전철을 타고 출퇴근하지 않아도 되고 매달 200만 원 혹은 그보다 더 많은 보수입을 얻고 싶어하는 의욕적인 사람을 찾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뭔가 꿈이 있고 이거 아닌데 답이 아닌데 내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그런 거 찾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추가 소득이 얼마만 더 있으면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깊이 있게 파되 도중에 그만두지 않으면 성공한다. 여기 황유한 사장님 한번 읽어주세요. 깊이 있게 파되 도중에 그만두지 않으면 성공한다. 훌륭한 레이스를 펼치려면 당연히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책과 읽기 자료, 유튜브 강의 듣기, 미팅에 참석해 스폰서나 여러 사람들 만나기, 제품을 직접 사용해보고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등을 통해 네트워커로 활동할 올바른 방법을 몸에 익히면 그 다음 달이 곧 사업을 시작하는 달입니다. 이는 건물 짓는 것과 같습니다. 굴착기로 땅을 파지 않으면 건물을 올릴 수 없듯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것은 땅을 파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순식간에 건물의 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앞장에서 말한 반드시 해야 할 네 가지, 아까 네 가지 알았죠? 체험하고 후원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가지를 익힌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기초공사는 튼튼해지고 3대 이상의 깊이로 내려가야 결과를 볼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기초공사인 거예요. 땅 깊이 파 내려가는 기초공사. 그래서 네트워크는 폭이 아닌 깊이로 세일즈맨과 네트워크 마케팅의 차이예요. 아주 좋은 명품 옷을 팔더라도 판매하고 나면 그분 후속 관리 안 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판매할 때 최대한 그 우대해주죠, 고객을. 그리고 팔고 나면 그 자리에서 끝나고 옷은 그 보관을 잘 하셨어요. 드라이 클닝은 해 놓으셨나요? 그런 거 관리 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판매함과 동시에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관계가 시작. 이분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해야 되죠. 그래서 첫 한 달은 내가 제품이 들어갔다 하면 진짜 3일, 4일 단위로 계속 후속 관리를 하셔야 돼요. 어쩌면 평생 고객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초 공사를 튼튼히 하는 이런 배움의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품이 판매와 동시에 관계의 시작이다. 일반 세일즈와는 완전히 다르죠. 자, 여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황현 사장님. 항상 금배를 가까이 하고 빈배와는 거리를 둔다. 셀러리맨들이 30년이나 40년 동안 얼마나 일에 쫓기며 지내는지는 당신도 잘 알 것입니다. 이후 정년을 맞이한 그들은 주변을 돌아보며 허무함과 허탈감을 느낍니다. 새로운 기회에 눈을 뜨십시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는 정년 퇴직이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에게 꿈을 실현할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합니다.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30년, 40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계속해서 일에 매달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업 유지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부업으로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금배, 은배, 빈배가 있어요. 이 금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금배를 찾는 게임이에요. 금배는 어떤 사람이냐면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비즈니스에 감동을 받아 열중하는 사람, 비즈니스에 깊이 심취하는 사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예상 회원 명단을 갖고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이런 분들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열심히 사는데 요런 방향을 살짝 돌리면 다른 길이 보이는데 모르고 막다른 길로 질주하고 있는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반드시 드려야 됩니다. 은배는 함께하는 스폰서에 따라서 금배가 될 수도 있고 은배가 될 수도 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빈배는 설득해야만 하는 타입. 걸핏하면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사소한 문제에도 금방 의기소침해지는 타입. 이런 분들이 이제 빈배예요. 금배와 은배, 빈배를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느냐. 금배 대응법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옆으로 폭을 넓히기보다 깊이 파 내려가는 것이 성공의 핵심 포인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은배는 아직 비즈니스의 경험이 짧아 마케팅에 열정적으로 전념한다는 것의 핵심 포인트를 잡지 못했으므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시스템 안내를 통해 지속적 열정을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 빈배는 여기 또 황영 선생님 읽어주세요. 빈배는 목표도 예상 명단도 열정적으로 일하려는 자세도 보이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입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시간을 들여 설명하고
직접적인 성과를 보여주어도 힘만 들 뿐 그다지 변화가 없습니다. 빈배가 스스로 가라앉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빈배에만 매달리면 당신도 함께 가라앉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빈배들은 그 물귀신처럼 나를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얼른 손을 떼고 그냥 나는 에너지 좋은 곳에 얼른 찰싹 붙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의 꿈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빈배 조심하셔야 되고, 빈배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이때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나를 끌어올리려 하는 것은 위험하다. 가라앉고 있는 배를 끌어올리려 하다가 자칫 당신마저 함께 가라앉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시 빈배가 의욕을 불태울 때 그때는 함께 하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 항상 준비하고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다시 일할 의욕을 불태우는 사람과 함께 일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그래서 빈배는 내리막길 걷고 있을 때 그냥 내비두셔야 돼요. 내 에너지까지 고갈시키니까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초기에 거절을 당하면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이후로는 누구에게도 말을 걸지 못합니다. 거절에 따른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에게라도 더 말을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거절받는 일이에요. 95%는 편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는 편견을 깼기 때문에 5%로 이동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편견이 있다는 거는 나한테 기회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냥 1000명한테 거절받고 1000명한테 전달하고 950명한테 거절받자. 950명한테 거절받을 때까지 전달해보자. 50명과 그리고 인생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절받는 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95%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는 책 보고 이런 세미나 들으면서 깨우쳤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거절하죠. 편견 있죠. 당연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다 보면 진정으로 열정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을 만나게 되면 금배 유형에게 후원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약간 뒤죽박죽이 됐네요. 금배에게 후원하는 방법. 여기 맨 위에가 이제 우리 조주현 사장이에요. 조주현 사장님 맨 위에가. 그리고 조주현 사장님 밑에 파트너들이 은배가 나타났어요. 은배. 1대, 2대, 3대가 다 은배네요. 4대가 저기 금배가 나타났네. 그러면 금배한테 집중하시면 돼요. 금배한테 집중하면 금배는 한마디만 하면 알아서 척척척척 하는 스타일이에요. 이분을 열심히 후원하면 세미나도 잘 오시고 뭐든지 그 하려고 하는 그 사업 태도가 달라요. 금배들은. 그래서 이분들 열정적으로 후원하다 보면 은배들이 다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돕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금배한테 집중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한번 읽어주세요, 황현 선생님. 그룹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만든다. 금배를 열심히 돕는 과정에서 은배 유형도 점점 활기를 띠며 금배로 변해갑니다. 사람을 열정적으로 만들려면 눈앞에서 횃불을 치켜드는 것보다 엉덩이에 촛불을 갖다 대는 것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 후원한 사람을 돕는 것은 좋은 일이고 또 필요한 것이지만 그 사람이 지나치게 당신에게 의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까지나 홀로서기를 하지 못합니다. 독립할 때가 되어도 독립하지 못하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사장님들. 명심하시고 태양이 물을 끓게 할 수 없듯 당신의 스폰서도 당신이라는 물을 끓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스스로 끓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아무리 네트워크 마케팅이 톱 레벨 사람이 세미나나 미팅을 해주고 당신의 그룹 구성원들이 모두 참석해도 당신이라는 물은 끓지 않는다. 당신이라는 물을 끓게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당신 자신이다.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내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어야 그분을 끓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간절하고 뭔가 원하는 사람들을 찾는 거죠. 그런 분들을 돕는 거예요.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면 외부 환경을 탓하기 전에 나한테서 원인을 찾아보세요. 내 탓으로 들리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바뀌면 외부 환경도 바뀌고 모든 것이 잘 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졸업하고 2, 3년이 지나면 연봉 7천만 원의 수입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4년제 대학을 알고 있습니까? 이런 대학은 없죠. 당신의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학기가 시작되면 대개는 서점에 가서 무겁고 두꺼운 여러 가지 책을 삽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에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욕심에 열심히 공부에 전념합니다.
그때 학비는 누가 내줬습니까? 따뜻한 살림 속에서도 부모님이 꼬박꼬박 그것을 해결해 주었다면 그나마 행복한 사람입니다. 개중에는 학비를 마련하느라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단한 삶을 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급료로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2, 3년이 지나면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보장도 없이 4년 동안 대학에 다닌 끝에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처음 몇 달 동안 별다른 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는 왜 그토록 부정적인 것입니까? 몇 개월이면 당신은 아직 네트워크 마케팅 대학에 다니는 햇병아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몇 주일 만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 실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망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실망할 자격이 없어요. 대학교 입학도 안 했어. 햇병아리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실망할 자격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총 몇 년 공부해요? 16년 대학교까지 가면 16년 공부해도 내가 원하는 삶 살지 못하잖아요. 내 TM은 집중하면 3년 안에 5년 안에 다 이룰 수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으로 가는 비결은 다른 사람에게 성공으로 가는 순서를 가르쳐 주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그룹 구성원들이 돈벌이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 다운라인과 함께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는 것에 더 관심을 쏟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 후 당신이 지금 벌고 있는 수입에 더해 매달 100에서 600만 원의 수입이 들어온다면 그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다시 한번 학교로 돌아갔다는 각오로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을 공부하고 그것을 6개월 동안 지속하는 당신의 모습. 날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굉장히 성장이 빠르겠죠. 내가 아는 것만큼 보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큼 내 눈빛이 다르거든요. 전달할 때. 나 이미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몰입해서 배우면 아는 게 많아지니까 당당하게 누구 앞에서나 내가 자신있게 TM을 전달할 수 있는 거죠. 눈빛부터 다르죠.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성공하는 이유를 잘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후원에만 몰두하는 세일즈맨은 흔히 후원만 잘하면 된다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원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가르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후원한 모든 사람이 3단계 이상까지 깊이 파 내려가도록 해야 합니다. 후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안내하고 그 안에서 배우도록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판매한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잘 배우고 잘 가르치고 안내하고 그 이야기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에요. 성공의 정의는 끝까지 해내는 힘입니다. 성공할 거라고 예측했던 사람들에게선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좋은 지능도 아니고 외적인 조건도 아닌 바로 열정적인 끈기이다. 열정적 끈기, 우리 맨날 우리 롤프소로그 회장님이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루어내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카톡방에 올리면 좋지만 안 올려도 이걸 꾸준히 하고 있어야 돼요. 하루에 어제 김승준 그룹장이 그랬죠. 21분 책 읽지 말아라. 딱 20분만 읽어. 20분은 무조건 읽어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부터 펴지 말고 20분 책 읽는 거를 습관화해라. 그러잖아요. 책 읽기, 동영상 시청하기, 컨택해서 미팅하기, 사업 설명과 보상, 알면 내가 누구한테나 만나서 내가 직접 할 수 있죠. 그리고 SNS 활동 한 가지는 해보는 거. 이걸 꾸준히 하다 보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책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숏오플랜 책을 소장님들이 읽으